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현지에서 범죄 대응을 맡고 있는 우리 경찰관 단 3명뿐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돼 고문을 당하다 숨지는 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최근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수백 건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220건으로 치솟더니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를 전담에 처리하는 코리안 데스크 신설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경찰 파견 등을 의제로 올리며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잦은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는 경찰 인력이 단 3명뿐이라 급증하는 범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겁니다. 경찰은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에 나섭니다.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이달 내 경찰과 국과수가 현지를 방문해 부검에 참여하고 유족에게 시신을 빠르게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현지를 찾아 수사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공조수사 인력 30명을 보강하고 국제경찰기구 인터폴과 주요국 경찰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연내 출범시켜 초국경 합동작전도 펼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네,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늘어나며 온라인상에는 범죄 의심자를 추적하는 계정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사 공백을 틈탄 일종의 사적 제재인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어서 박준혁 기자입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누군가의 사진과 여권 정보, 계좌번호 등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의심자라는 설명과 함께 추가 제보를 기다린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15,000명이 넘게 가입돼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주로 동남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마약, 성매매 범죄가 의심되는 이들이라며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이 범죄 조직의 강요로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영상도 이 채널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사기 조직이 검거되는 장면이나 이들의 일상사진, 통화 녹취록,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는데 동남아발 범죄에 대한 정부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구독자들은 수사기관보다 낫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적되는 수사에 범죄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해당 채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불만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러한 사적 제재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인데 전문가들은 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난 사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그 개인의 또 정보 수집하고 그런 것에 적법 절차를 많이 이제 준수하지만 이런 이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또 탈법과 적법을 넘나들면서 취해진 어떤 정보 자체가 불명확할 수도 있고 또 현행 법을 위반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사적 제재로 흐르는 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 등 공적 시스템에 보다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수사당국이 중국인 3명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캄보디아 국영 AKP통신은 캄보디아 캄포 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30,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캄포주 복고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의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각종 조치에도 나섰는데요. 앞서 연휴 중에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인 신속 석방을 지시하는 등 국민 안전 문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이 외교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검찰이 중국인 3명을 기소한 직후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란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보다 한 단계 높은 특별 여행주의보로 올렸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내려지는 경보로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장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쿠원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국민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구조된 한국인들이 귀국할 때까지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중에 이 대통령이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은 캄보디아 사건만이 아닙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납포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총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영사 업무 강화를 비롯해 추가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사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과 같은 장소에 감금돼 있다가 구조된 A씨로부터 확인한 내용입니다. 숨진 대학생이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A씨는 증언했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사망 증명서에도 고문에 의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다고 예고했고 외통이나 행안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외교부의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공당의 자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여야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갓 출산한 여성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새로운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폭력수사 의혹을 조사할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의 죄를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